정말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고 싶죠? 쳐주세요. 저희 우리 고성국TV가 2018년 3월에 시작했죠. 그게 문재인 종북주사파 세력이 정권 탈취하고 1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 왜 우리가 고성국TV를 시작했냐면, 제가 지상파 종편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 종북주사파의 그 수괴 이해찬이라는 자가 적폐청산하고 좌파 정권 50년 집권해야 되겠다고 큰소리칠 그때였어요.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 이렇게 잘 알던 자인데, 이 자가 아주 독하거든. 그래서 이해찬이가 저 정도 큰소리 칠 정도면 이거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옥 갈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고성국TV를 시작하면서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내가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 할 때 알던 그 이해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저것들이, 저 종북주사파 저들이 무슨 대단한 이념 집단인 줄 알았는데, 막상 권력 잡고 하는 짓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저들을 좌파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념적으로는 좌파 쪽이야. 그런데 저것들이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교육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얼치기야. 이념보다는 자기 이익이 훨씬 더 앞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저 세력이 정권 잡고 진짜 우리 자유우파 적폐로 몰아갖고서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정권 잡고 한 1년 반쯤 지나서부터는 지그들끼리 싸우더라고. 지그들끼리 먹이를 놓고 싸우더라고. 그 바람에 자멸했어요. 뭐 조국이가 어떻다 뭐다 어떻다라고 하는 게 다 지그들끼리의 권력 투쟁이고, 자기들끼리 먹이를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한 싸움 끝에 자멸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종북주사파 때보다 더 혹독한 자들을 지금 우리가 맞았어요. 문재인이보다는 이재명이가 더 아주 독하잖아. 천박해도 더 천박하잖아. 욕심사나워도 더 욕심사납잖아. 그런데 저것들 권력 탈취한 지 이제 5달도 안 됐어요. 문재인이는 그래도 한 1년 반은 갔지. 저것들은 5달도 안 됐는데 무너지기 시작했어. 저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은 문재인 때 비해서 훨씬 더 심해요. 이미 뭐 이를테면 이재명이 다르고 김민석이 다르고 정청래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저것들이 내란몰이를 해서 뭐 다 죽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영장 청구한 거 다 기각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김용현 장관 요 몇 사람 감옥에 간 거 말고 추가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란할 뿐이지. 그래서 저것들 이미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저것들 밖으로 챙기기에 정신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해요. 저것들이 생각보다 취약해.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징후가 불과 5달도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선 이재명이 지지율이 40%로 떨어진 건 확실해요. 저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떻게든 50%대를 유지하려고 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우리 조사에서 40%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역전됐어요. 민심이 하늘하게 식어가서 특히 부동산 폭탄 테러 이것 때문에 서울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수도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싸울 줄 아는 장동혁 지도부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들이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잡아채서 지금 국면을 우리 자유파가 유리한 쪽으로 국면 전환을 시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내년 지방선거에 좀 희망적 전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17개 단체장 중에서 9개. 그러니까 광역으로 따지면 17개인데 그 중에 9개를 우리가 가져가면 나머지 저것들이 다 가져가도 8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9대8로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장동혁은 지금 9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10개까지 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이재명 심판선거 구도로 지금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심판 말고 다른 선거구를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 이재명 심판구도. 저 종북주사파들은 윤석열 내란 세력 척결, 윤석열 심판구도 갖고 들고 나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저것들이 특검 연장해서라도 막 무리수를 두는 건데, 이미 윤석열 내란
이라는 이 좌파들의 프레임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재명 심판 구도가 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한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표가 결집하죠. 그러면 표가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남 5개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북. 부산이 좀 불리하다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선거 구도가 이재명 심판 구도로 딱 확정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남 5개 이긴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의 필승 구도는 어떤 거냐면 영남과 충청이 연합할 때거든. 역대 모든 선거에서 영남과 충청이 연합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겼어. 근데 연합하려면 연합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근데 영남권은 수십 년간 자유파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따로 걸출한 지도자가 영남권에서 없어도 영남권은 흩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충청권이죠. 충청권이 영남권과 손을 잡으려면 그 연합을 주도하는 충청권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을 때는 좌파들의 이간책에 놀아놨어요. 그래서 영남 충청연합이 해체되고 좌파가 이기는 거야. 지금 이 충청권을 영남권과 연합시킬 수 있는 리더가 지난번에 윤석열이었고 지금은 장동혁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아버지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충청권 리더로 평가가 됐지만 자기가 직접 충청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영남 충청 연합의 강도가 조금 약했어요. 그 장동혁은 지가 충청 사람이다. 확실한. 그래서 윤석열 때보다 장동혁 때 영남 충청 연합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건 충청권에 가보면 알아. 그 장동혁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영남 충청 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자유파의 필승 구도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반 이재명 전선, 이재명 심판 구도가 구축이 되면 그러면 영남 5개 그리고 충청 최소한 4개 중에 2개는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강원도는 당연히 우리가 우세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8개잖아. 여기에 이제 수도권인데 11호 부동산 폭탄 때문에 수도권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 그래서 서울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0%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고요. 서울 지역에. 그리고 경기도 인천은 지금 혼전하고 있어요. 이게 다 저쪽이 압수된 지역이거든. 그래서 이 부동산 테러의 효과가, 부동산 폭탄의 효과가 지금 바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전세 대란을 거쳐서 월세 대란으로 구체화되면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잖아. 그 시점이 내년 2월, 3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차가 있거든. 그래서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이 전세 대란에 월세 대란까지 터질 거다.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이라는 이슈 때문에 수도권이 완전히 민심이 뒤집어진다. 그러면 오세훈이가 참 운이 좋지.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가 나가면은 무조건 당선. 유정복이도 운이 좋은 것 같아. 특히 유정복이는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인천은 호남 향후회보다 충청 향후회가 더 강한 곳이거든. 머리 숫자가 충청 향후회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영남 충청 연합이 구축되면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지역이 인천이거든. 그러니까 유정복이 운이 좋은 거지. 그래서 수도권에서 3개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서울, 인천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10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방선거에서 10대 7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10대 7로. 지금은 12대 5야. 우리가 12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긴 이유는 뭐냐면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지방선거를 했거든. 그러니까 전부 윤석열의 힘으로 12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저 줬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만약에 10대 8로 우리가 이긴다면 2022년 때의 승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가 뭘 의미하냐? 이재명 정권 심판했다라고 이제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했다 끝났다고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 이재명이 끝났네? 그러면 재판 재개해야지.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서울고등법원의 어느 판사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재판 재개해서 때려버리면 그걸로 이재명은 끝나. 탄핵도 필요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필요 없어. 고등법원의 판사 하나가 이재명 유죄라고 때리는 순간 이재명은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점이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과 국민의힘의 전열 정비 그리고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들의 그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이게 모아져서 지금의 국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는 곧바로 이재명을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길을 확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예 끝장을 낼 수 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치적 의미를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미 저것들이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이 자유파를 어떻게 침탈을 하고 자시고 할 정도 정신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것들 지금 거의 멘붕이에요. 지지율 떨어지지 뭐 하는 일마다 후폭풍이 더 크지 자기들끼리의 내부 갈등을 수습할 방법도 없지. 김현지라고 하는 건 지것들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결은 잘 안 되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냥개 3마리 풀어놓은 3특검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무슨 수사 성과를 올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계속 자충수만 두고 후폭풍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저것들이 신용은 내겠지만 일테면 황교안이 잡아갈 듯이 막 하지만 막상 버티면은 문도 못 열어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에 대해서도 막 협박을 해대는데 막상 해봐라 그러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도 저것들이 겁을 주고 떠들어대니까 자유파 유튜브들도 최소한의 방어진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자유 유튜브 총연합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한 40여 자유파 유튜브들이 공동행동을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동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뉴미디어 덕분에 자유가 이겼다. 뉴미디어 덕분에. 뉴미디어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고 쉽게 말해서 유튜브 때문에 이겼다. 뉴미디어를 이끄는 게 유튜브. 제가 그 자유 유튜브 총연합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파가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 모든 전선에 자유파 유튜브들이 다 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바꾸자. 이제는 자유파 유튜브가 있는 바로 그것이 종북주사파와의 최전선이다. 자유파 유튜브 한 명이 있어도 종북주사파 전체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 유튜브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그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유파 유튜브들 중에서 자유파 정론방송을 일관되게 해온 고성국 TV를 지켜주시는 주인들이세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저 혹독하고 거친 공격을 막아내고 이걸 넘어서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 이영훈 TV가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토크쇼 하는 거 보니까는 아주 흥겹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따라 배워야지. 근데 사실은 우리 고성호 TV와 아미고와 같은 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이런 전국 조직,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이 전국 조직은 유일하게 고성국 TV와 아미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성국 TV가 한 역할 못지않게 자유파 투쟁전선에서 아미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온 역할은 그야말로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오늘 남산걷기대 같은 또는 지난번에 구미 전진대회 같은 이런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쭉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토크쇼를 내년 초에 신년 토크쇼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고성국의 숲에 그 고성국의 길이라는 코너에 제가 평론가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19번째 글이 오늘 어제 아침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글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연극에도 보면은 왜 모노 드라마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거, 연극하는데 혼자서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토크쇼가 있고 또 우리 자유파 여러 전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도 가능하겠지만 내년 신년에는 그냥 그 고성국의 길에 연재되어 있는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제 얘기를 중심으로 모노드라마처럼 하는 토크쇼는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백날 일해봤자 소용없어. 기획은 저 고성범이 하거든요. 고성범이 판을 키우겠다. 모노드라마는 무슨 놈의 모노드라마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잔치집처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희망사항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모든 길이 통하는 저 고성범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사실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올해 초에는 제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는데 저랑 오늘 남산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죠? 제가 아직 쓸만한 것 같죠? 예,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동안에는 제가 절대 먼저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